자율주행은 사고가 줄어든 뒤에야 보험료를 내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2026년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더 넓게 쓰일수록 보험은 사람 운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센서 그리고 수리비 리스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안전지표가 아니라 제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차 보험료일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해지기 전인데 왜 내 차 보험료가 먼저 오르거나 구조가 갈아엎어질까요? 첫 번째 단서는 손해율이 흔들리는 순간 보험은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중국의 자율주행 확산 국면에서 보험사가 보는 리스크는 단순히 충돌 횟수가 아닙니다. 보험 관점은 두 줄로 정리됩니다. 사고 빈도, 그리고 사고 한 번당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입니다. 자율주행이 빈도를 낮추더라도 한 번 났을 때 비용이 커지면 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수리비와 부품비, 그리고 수리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는 점점 전자제품처럼 변합니다. 센서와 카메라가 늘고 범퍼와 유리도 모듈화됩니다. 작은 접촉이라도 교체 비용이 커지고 다시 맞추는 작업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 겉은 살짝인데 속은 큰 수리가 됩니다. 보험은 운전자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차량 플랫폼과 부품 단가, 수리 네트워크까지 같이 평가하는 쪽으로 무게가 이동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 운전해도 차가 다르면 가격표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보험료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서 먼저 체감하게 될까요? 체감은 대개 인상 공지보다 변동성으로 먼저 옵니다. 같은 연령, 같은 무사고라도 차량 옵션에 따라 보험료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센서가 더 많은 트림, 비싼 유리가 들어간 모델, 수급이 느린 부품이 붙은 차는 위험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역과 운행 패턴도 더 날카롭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사용 여부가 보험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바뀔까요? 조건이 먼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특약이 붙고 면책이 바뀌고 자기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방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정 정비망으로만 수리 같은 조건이 들어가면 사고 한 번의 시간이 길어지고 대차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때 총 소유 비용, 즉 차를 굴리며 드는 총 비용에서 보험의 비중이 커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 체감이 있지요. 냉장고 채우는 장바구니도 가벼워지는데 자동차 쪽 고정비가 올라가면 숨이 막힙니다. 편의점에서 1만 원이 금방 사라지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먼저 흔드는 건 안전이 아니라 손해율입니다. 그 손해율의 핵심은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수리비 구조입니다. 자율주행 보급 초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기 전입니다. 보험사는 불확실성을 가격에 넣을 요인이 생깁니다. 사고가 줄지, 어떤 유형의 사고가 남을지, 분쟁이 늘지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는 부품 단가, 공임, 캘리브레이션 같은 다시 맞추는 작업, 부품 수급 속도, 수리 네트워크의 효율로 결정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병목이 생기면 손해율이 튑니다. 사고는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안 내려가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서 시스템 동작이나 업데이트 상태로 이동하면 누가 그 증명을 하고 누가 비용을 떠안게 될까요? 이제 도미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인입니다. 센서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로 바뀌며 수리비 단가와 수리 시간이 올라갑니다. 중간 변화입니다. 보험은 손해율 방어를 위해 구간별로 가격을 다시 매기고 조건을 더 촘촘하게 붙입니다. 다음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같은 운전자라도 보험료가 들쭉날쭉해지고 사고 한 번의 자기 부담금과 대차 비용이 커집니다. 마지막은 일상 체감입니다. 마트 장바구니, 냉장고, 월급 통장, 생활비의 균형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고정비가 더 커집니다. 이 4단계가 이어지면 자율주행의 편리함보다 비용 재편이 먼저 체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율주행은 사고율보다 먼저 보험료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손해율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변화는 산업과 돈의 흐름을 어디로 움직일까요? 보험의 초기 사람 가격에서 플랫폼 가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 구조는 운전자 위험도 중심입니다. 연령, 사고 이력, 지역 같은 변수입니다. 변화 구조는 차량과 소프트웨어 스택의 비중이 커집니다. 차종, 센서 구성, 수리비, 업데이트 주기, 정비 기록 같은 변수입니다. 이때 보험 상품은 개인 보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플랫폼, 플릿이 개입하는 형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키지, 구독, 보증과 보험 결합 같은 방식입니다. 돈의 흐름으로 보면 보험료라는 현금 흐름이 운전자 평가에서 차량 생태계와 서비스 쪽으로 분배 기준이 바뀌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고가 줄어도 보험료가 안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빈도는 내려가도 심도가 오르면 그렇습니다. 특히 수리 생태계가 병목이면 심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붙기 쉽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먼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 일괄 인하가 아니라 차등화입니다. 평균을 내리는 것보다 구간을 다시 자르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빠른 대응입니다. 특정 차종이나 특정 옵션, 특정 지역에서 먼저 오르고 다른 구간은 정체되거나 완만할 수 있습니다. 약관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 프로세스 중심으로 데이터 로그와 정비 기록, 업데이트 상태 같은 요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내 보험료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정말 제 운전 습관일까요? 아니면 제 차의 수리비 구조일까요?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의 열쇠는 사고율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수리 생태계 효율입니다. 부품 가격이 내려가고 공임과 작업 시간이 줄고 캘리브레이션이 표준화되고 공급망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율이 안정되고 보험료가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안전 개선과 수리비 구조 개선은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절감분이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배 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사, 보험사, 정비 생태계, 소비자 사이에서 누가 리스크를 책임지고 누가 비용을 가져가느냐가 새로 협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점의 체크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제 차의 보험료가 운전 습관보다 수리비 구조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 변화가 결국 제 지갑과 생활비에 어떤 순서로 들어오는지, 냉장고와 장바구니에서 체감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에 연결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확산은 사고율보다 먼저 손해율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해율은 수리비와 부품비 그리고 수리 생태계 병목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이 보험료를 먼저 흔드는 이유를 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총소유 비용의 중심이 연료와 정비에서 보험과 수리,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도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비용 재편을 에너지 쪽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일한 종전 합의, 유가가 제조 원가를 뒤흔든다. 만약 합의가 현실화되거나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이 온다면 유가는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요? 그리고 그 유가 변화가 제조 원가와 기업 마진, 그리고 결국 우리 생활비에 어떤 시간차로 전이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질문을 숫자로 이어가겠습니다.